그럼 지금 관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술 드시고 있지 술을 않을까요? 드시면서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의 내일, 나의 모레 정도는 지금 매우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경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경로요. 네. 드릴 수 우리는 없다? 법 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 맞습니다. 변호했던 그 변호사라는 걸 정치적 자산 유명한 삼아서 모델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갈 것 같다. 근데 근데 그거는 박근혜 네. 그 전 대통령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밀어넣을 만한 힘이 요만큼 남아 있었던 네. 거지만 지금 윤석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탄핵되면. 나면 네. 과연 자기가 밀어넣을 만한 힘이나 세력이 있을까 하는 그래도 의문이 뭐 있는데. 이제 일단 극우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는 네. 뭐 저는 뭐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검찰 출신이고 고위직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너무 그 지금 답변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내용이 저는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격려했다잖아요. 지금 내란 이 종사 그러니까 중요임무 종사자들 사령관들한테 네. 막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란이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실망스럽다. 변호의 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 별로 안 될 거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네. 경우도 그렇고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예. 오히려 피청구인 피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네. 그리고 그 헌법 수호 의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헌법을 계속 부정하는 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 겸손하지 않은 이런 태도는 오히려 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다. 그럼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네. 사과하고 이게 가장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 75%막 80%가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겸손하게 국민들께 저는 사과하는 모습 그렇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뭐 주장할 게 있으면은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훨씬 더 국민들 어쨌든 최고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포함 이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저희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르게 믿고 싶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캐릭터예요. 예? 윤석열 캐릭터.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 예? 시절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잖아요. 예. 검사로서 예. 검찰총장으로서 그 권한을 최대한 무리하게 행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 검찰총장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이 군대 동원까지 무리하게 위법하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남용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저런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네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왔고 그것이 성공해서 대통령 권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는 원래 검사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일까지도 것까지도, 하면서 예. 수사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막 정의롭다고 막 포장이 됐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 검찰총장 돼서도 역시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네. 하면서 좀 대단하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왔기 성공의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네. 태도, 그런 식의 어쨌든 그 대응이 먹힐 거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전반적인 변론 전략, 뭐 네. 입장, 탄핵 심판에 대한 자세 이것이 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거기 변호인단이 계속 네.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일 거 네,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제 보면은 네. 윤석열 본인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인들만 보이는데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예. 지금 그럼 지금 관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술 드시고 있지 술을 않을까요? 드시면서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의 내일, 나의 모레 정도는 지금 매우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경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경로요. 네.
나를 감히 체포 영장을 아니, 사람이 근데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네. 계속 받아도 그러게요. 괜찮아요? 경로가 계속되면 너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못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본인은 없다. 법 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네.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거, 그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본인이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자기는 법 밖에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체포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그 병력 조금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만 더. 네. 체포되는 그 순간은 그럼 어떤 태도를? 그 순간마저도 매우 격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못 니네가 받아들이고 감히- 그래서 약간 이제 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예.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은 왜 그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쫙 이렇게 예, 예, 예. 서가지고 팔짱, 이렇게 네. 팔짱 예.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것만 하라. 그거 하면 딱 이렇게 제압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럼 그거를 어려운 빨리 일은 아니네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제압하는 게. 같아요. 예. 아, 경로를 계속 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나 팔짱만 끼면 되긴 그게 되는 이제 거예요? 그게 딱 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아.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수갑을 채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네. 어느 정도로 예우를 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뭐 굵직굵직한 수사 뭐 해본 사람들 또 있을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야, 내 뭐 법 위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검찰, 윤석열 예. 사단의 예.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왔고 수사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이제 그 정부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뭐 공모해서 성공한 거 아,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사람이에요. 윤석열. 그러니까 뭐 누구 사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검찰에.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거 있는데 누구 사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윤석열 사단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찰의 예. 특징이 그 특수부 검사들 특히 예. 그 검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군사 작전하듯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마치 정치 권력화 이렇게 해서 마치 정치 권력을 획득한 이 과정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그럼 국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걱정하면서 바라봤던 분들이 적어도 꽤 계시겠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였는데 예. 사실 그래서 감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4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네. 그게 마치 그 감찰이 찍어내기 감찰, 뭐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데 네, 부당하게 맞아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중대 비위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했기 프레임 전환 때문에 잘하고. 프레임 전환을 그게 윤석열 검찰 특수검사들이 잘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는데 네. 지금은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본인이 가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럼 어쩌면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잡혀가는 순간까지 그런 프레임 전환 시도할 수는 있겠네요. 시도하고 지금 있죠. 예. 저 민주당 저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이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것들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포고령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거기 보면은 막 그 온갖 그 야당에 대한 비난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네네. 그 야당의 폭거 뭐 이런 거에 막 어쩔 수 없이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됐다는 선언할 때도 그랬었죠. 그런 네. 얘기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정의롭게 이 부당한 이 정치권에 네. 대항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